본 영상에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상구보리의 자동차 여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13년 3월에 출고된 현대자동차 포터2 1톤 더블캡 CRDI입니다. 주행거리는 47,824km, 차량 가격은 1,120만원입니다. 아니 근데 이름이 왜 이렇게 긴 거죠? 참고로 포터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좀 더 수치화된 통계로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14만 4천대 그랜저입니다. 2위는 포터네요. 3위는 참고로 신형 K5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포터를 타는 분들은 그랜저를 같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님도 아직 1톤 트럭을 타고 계십니다. 비즈니스의 상징, 자영업의 상징, 포터.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주변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고객님께서도 현장에서 업무용 차량으로 이 차량을 구매하시려 하시는 겁니다. 포터의 경우는 신차 계약을 해도 빨리 나오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고 수요가 많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는 사고 내용은 운전석 뒤토 교환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 성능 기록 보상으로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다고 체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물차 매물을 검색하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왜 하나같이 매물들이 보험이력 공개를 하지 않았지? 매물 업로드를 할 때 보험이력 공개는 기본 설정인데 굳이 공개가 기본 설정인 것을 비공개로 전환해서 올리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화물차 매물들의 공통점은 보험이력을 오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뒷배경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으로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승용차 대비 보험 처리를 하면 금액이 다소 높아 보이는 큰 사고가 혹은 큰 수리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부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 이력을 공개하는 것은 비단 화물차뿐 아니라 모든 자동차의 중고거래에서 기본 상식이 되는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와 함께 경남 창원으로 이 차를 보러 같이 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일요일 오전 9시 40분. 원래 일요일은 쉬거든요. 쉬는데 오늘은 출장을 가게 됩니다. 영상에서 보신 포터 더블캡, 뜨거워. 포터 더블캡을 보러 가기 위함입니다. 고객님께서 급하시다고 해서 원래 제가 일요일은 출장을 안 가는데 인근 창원이고 해서 가게 됩니다. 뜨거워. 뜨거워. 어지간하면 휴일, 그러니까 토, 일, 일요일은 출장을 잘 가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차를 보는 여건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휴일에는 예를 들어서 성능 점검장의 리프트가 쉰다거나 인근의 카센터들이 쉰다거나 하는 이유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휴일은 차가 많이 막히죠. 그래서 장거리 출장을 다니기 썩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 번째 이유인데, 어떻게 보면 가족과 함께라 쉬어야 된다는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차를 될 수 있으면 휴일을 보러 가지 않는데 고객님께서 급하게 업무용 차가 필요하시다고 하셔가지고 인근의 부산 경남에 있는 더블캡을 찾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포터, 그러니까 화물차는 생각보다 완전 무사거나 수리가 없는 차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수요보다 공급이 좀 딸리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물차는 굉장히 승용차처럼 딱딱 내 마음에 입맛에 맞는 차를 고르기가 힘들고, 그리고 예산이, 차의 시세가 거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맞춰놓은 듯하게 차의 시세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차의 상태, 가격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거의 공식처럼 차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듯해서 차를 고르기가 좀 다소 힘든 면이 있는데,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가서 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블캡 오토. 요즘에는 화물차가 이제 아무래도 오토가 대중적으로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오토 화물차를 찾았고 매물을 여러 대 찾았는데 뭐 전부 다 마음에 드는 매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나마 주행거리가 제일 짧은, 주행거리가 다소 다른 차의 상태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행거리가 제일 짧은 것으로 저희가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보러 가시겠습니다. 창원에 들어오니까 비가 내립니다. 비는 내일부터 온다고 했는데 이런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제 할 일은 해야죠. 네, 이제 매매상사 앞에 다 왔습니다. 지금 200m 남았네요. 경로를 취소하고 가서 저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다행히 많이 오는 정도는 아니라서 그냥 우산 안 쓰고 차 볼 수 있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잘못 왔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쌍용 렉스턴 출고했던 바보같이 다행히 여기서 2.5km 거리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 렉스턴 고객님하고 같이 그때도 일요일로 왔잖아. 출고하러 온 곳입니다. P2 지하에 주차가 있다 했거든요. P2 어차피 차는 오늘 출고를 할 게 아닙니다. 차만 보고 갈 거기 때문에 뭐 매연이 이렇게 여기도 차가 많구나. 여기 다 SUV만 있네. 차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 차 키를 받아가라는데 직원이 안 계시네. 일단 차를 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출고를 못 할 것 같네. 오늘 정상적인, 제가 이래서 일요일날 잘 안 합니다. 정상적인 검수가 안 되네요. 판매자분도 안 계시고 지금 당직자분도 다 안 계셔가지고 지금 차키 반출도 안 되고, 일단 오늘 일요일이니까 화요일날 다시 방문을 하는 것으로 일단 고객님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왔으니까 대략적인 차 상태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운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화요일날 출고할 때 와서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여기 차를 좀 꺼내놨네. 어딨나. 이게 더블캡이, 포터 더블캡이 생각보다 좀 인기 매물입니다. 여기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이는데? 이런. 화물차는 옥상에 있나 보네요. 보통 그렇죠. 실내 매장들. 저번에 부산에 스퀘어파이브 볼 때도 비가 와가지고 비 맞고 봤는데, 생각보다 넓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더블캡. 저 안쪽에 있네. 저 차인가 보네. 이거 아닌데, 4만 킬로짜리인데. 이건가? 맞다. 네, 이 차입니다. 일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출고는 오늘 할 거 아니고, 오늘 간단하게 구매할 만한 차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왔기 때문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약간 푹 찍힌 상처가 있습니다. 일단 운전석 도어를 교환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앞에 보닛은 칠이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소리가 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이 도어는 교환이고, 여기도 보면 안에 도장이 막 되어 있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상품화를 만들어 놔가지고 깨끗하긴 한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적재함은 뭐 양호한 수준이고, 네, 뭐 주요 골격은 괜찮은 것 같고, 적재함도 도장을 한번 했네요. 보통 화물차들, 거미줄 화물차들은 보통 이렇게 매입이 되면 그냥 막 도장을 하죠. 막 도장을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도장이 되어 있고, 아이고, 이것도 다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 재칠이 아닙니다. 재칠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다 도장이 되어 있습니다. 화물차들은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는 깨끗하게 타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도장하는 거죠. 시트는 나쁘지 않고, 일단은 이것도 지 거고, 네, 뭐 네, 이쪽 도어는 교환입니다. 교환이고, 안에 내측도 지금 페인트 칠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 칠도 여기 울었죠. 이건 뭐 교환인 거 알고 왔고, 실제로도 교환이고, 붙어칠을 했구나. 일단 주행거리가 4만 킬로라는 점 때문에 이 차를 보는 건데, 여기는 푼 흔적이 있죠. 근데 펜다도 교환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사용감이 좀 있고요. 일단은 가방을 좀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네, 차를 최선을 다해서 다 봤습니다. 일단 차 상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네요. 구매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차는 오늘 출고 안 할 거거든요. 이제 시운전, 뭐 리프트는 굳이 안 떠봐도 되겠습니다. 시운전 마지막으로 하고 이상 없으면 구매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2시가 다 됐네. 이 엔진의 DPF는 이게 2.5리터 엔진인가? 이게 이렇게 PM 그 흐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가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다. 차는 출고는 모레나 뭐 3일 정도 뒤에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더러워진 손 씻고 카메라 좀 닦고 이렇게 갑니다. 네, 비가 내리는 아침입니다. 저는 오늘 그 포터 더블캡을 출고하러 갈 거고요. 창원으로 갈 겁니다. 여기서 저희 집에서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있거든요. 조금 걸어가야 되니까 걸어가서 저와 함께 창원까지 같이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네, 여기는 창원 종합터미널 버스 정류소입니다. 비가 훨씬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는 우산이 있으니까 여기서 한 400~500m 정도 걸어가면 차고지가 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토매틱 저는 처음 몰아보는데요. 사실 이렇게 뭐 시운전까지는 제가 다 했었습니다만 춥다. 비가 오는데 차가 굉장히 사뿐사뿐하게 나갑니다. 사실 화물차들이 이렇게 미끄러운路面이 굉장히 취약하죠. 차는 글쎄요, 이게 뭐 사실 좀 시트 포지션이 좀 약간 껑충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느낌이어서 그렇지, 이게 뭐 일반 SUV랑 별로 다른 것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포터니까 발이 좀 심심하고 왠지 막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심심하고 좋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요즘 추세가 이제 수동차를 잘 안 타시죠. 상용차도 수동차 잘 안 타시고, 수동차를 안 타는 것을 넘어서 LPG나 혹은 전기 1톤 트럭을 많이 사시는 추세죠. 근데 이제 물론 그 디젤 수동을 안 타시는 수요는 뭐 예를 들어서 아주 고중량의 짐을 안 싣는다거나 그런 분들이시겠죠. 아무래도 보통 이제 중량이 무거운 짐을 실으면 조금 견인력이 필요하니까 오토매틱도 좀 한계가 있는 편이고, 또 LPG 같은 경우도 뭐 한계가 있는 편이겠죠. 차 잘 나간다. 굉장히 편하네요. 일단 저는 지금 이 디젤 오토를 처음 타는데 이런 느낌이구나. 생각보다 안 시끄럽다, 차가. 그리고 확실히 차가 마치 올챙이처럼 앞머리가 무거워요. 앞머리가 무거워서 뭔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앞으로 쏟아지는 느낌이 납니다. 대신에 이제 앞바퀴 하중이 걸리면서 이제 생각보다 제동 성능은 나쁘지 않죠.
대신에 잭나이프를 하듯이 뒷바퀴 하중이 빠지면서 뒷바퀴의 제동력은 거의 듣지 않죠. 이게 바로 이 우리나라 1톤 차의 특징인데, 그 기본적인 운동 성능과 무게 중심에 따른 특징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앞에 머리가 없는 이런 차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로 자리 잡게 된 것은 회전 반경 때문인 것 같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간다거나, 왜냐하면 저기도 저런 가게들이 몰려 있는데 좁은 데서 막 이렇게 막 차를 빼고 차에 넣고 또 회전하고 골목길 다니고 골목길에서 짐 싣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앞에 이제 보닛이 있는 리베로 같은 게 자리 잡지 못했던 이유가, 이 차가 이제 안전에 취약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저 라보도 아직까지 안전에 취약점이, 아주 치명적인 취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라보가 아직까지 생산되는 이유도 이렇게 저런 기동력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직 생산이 되고, 아무튼 특히나 이 1톤 트럭 시장은 거의 현대기아가 독점하는 독과점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아주 무난하게 한 20년 동안 1톤 시장이 독점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모델 체인지가 거의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자가 없다는 것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차들이 좋아요. 우리나라 1톤 포터, 그 봉고 1톤 차는 상품성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차가 무거운 짐도 잘 싣고 다니고, 또 내구성, 정비성, 출력, 글쎄요. 참 제가 특히 이런 포터를 평가하기는 너무나 주제넘은 입장이고,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포터하고 그러면 봉고하고 이제 양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 포터를 선호하시더라고요. 선호하는 첫 번째 이유는 승차감이 더 좋다가 첫 번째 이유고,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계속 1톤 트럭을 타오셨거든요. 90년대 초반에 포터 1세대부터 쭉 타오셨는데, 물론 사실은 저도 운전 연습은 처음에 포터 1세대로 했었습니다. 자연흡기 디젤 엔진, 2900cc 엔진이었나? 그 엔진을 기점으로. 근데 그 차가 탄력부터는 굉장히 잘 나갔던 기억입니다. 연비도 좋고요. 근데 이제 터빈이 걸리면서 출력은 좋아졌는데 연비가 좀 다소 좀 떨어지는 면이 있었죠. 글쎄요. 이 차가, 저희 아버님은 지금 현재는 기아 봉고를 타고 계십니다. 왜 기아 봉고를 타시느냐? 출고가 빨리 돼서입니다. 딱 그 이유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포터는 너무 많이 기다렸고, 신차 계약을 할 때 봉고는 바로 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고를 사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타시던 차가 갑자기 퍼졌거든요. 그래서 차는 필요한데 당장 중고 말고 새 차를 사고 싶은데 포터는 안 나오고, 어쩔 수 없이 기아 봉고를 샀습니다. 이 차는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기, 업무를 보기 위해서 타는 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몇 개월씩을 기다린다? 물론 미리 타고 있는 차가 큰 문제가 없고 차가 출고될 때까지 버틸 수 있다면 기다리겠지만,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갑자기 차가 필요한데 차가 고장이 났다, 차가 퍼졌다, 혹은 사고가 났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런 수요가 아마 봉고를 사시고, 그냥 만약에 야 봉고 탈래 포터 탈래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현대 포터를 타시지 않을까요? 자, 그런 수요가 있고, 이제 나머지 하나는 아마 나머지 한 축의 시장은 아마 중량, 좀 약간 말씀드린 대로 포터가 하체가 좀 더 부드럽거든요. 그렇단 말은 봉고가 하체가 좀 더 단단하다는 말은 이제
중량 부하를 아마 봉고가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포터는 좀 고중량을 안 싣는 승차감 위주, 좀 가벼운 짐이나 혹은 승차감 위주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포터, 그 다음에 승차감이 다소 떨어지지만 조금 고중량, 고부하 환경의 차가 운용되는 분들은 봉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기아가 통합되기 전에 사실은 이게 쌍둥이 차니까 세단만 약간 다르죠. 통합되기 전에는 포터는 포터고 봉고는 봉고였지 않습니까? 그때서야 아버님이 포터도 타시다가 봉고도 타셨는데 기아차가 좀 더 시끄럽고 그 다음에 열이 좀 더 많이 났던 기억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기아의 봉고는 조금 쿨링 성능이 떨어지고 제 기억에, 그 다음에 좀 더 차 진동과 소음이 심했다 이런 기억이 있고, 반면에 토크는 조금 더 좋았던 저의 기억이 나는데, 왜냐면 아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한지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와, 오토 화물차 이거 완전 신세계네요. 이 특히나 이제 운전을 자주 하는, 왜냐면 또 업무적으로 이렇게 수동 운전하면서 전화 걸고 받기가 힘들거든요. 요즘 물론 블루투스 많이 쓰지만, 와, 이거 뭐 신세계네요, 신세계. 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오토하고 디젤은 궁합이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이제 최대 RPM이 나오는 구간에서 이제 변속이 이루어지고, 또 그 구간에서 이제 그 구간의 회전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수동보다 오토가 좀 더 최대 토크 구간에 회전수가 머물면서 속도의 가감속이 이루어지는 환경, 이제 그런 주행을 하기 위해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토가. 그래서 좋아요. 운전하는 게 또 편하고. 차 좋다. 그리고 뭔가 앞바퀴 하중이 탁 걸려있는 이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화물차들은 뒤에 아주 적당한 짐을 축 위에다가 탁 실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1톤 포터 기준으로 한 200에서 300kg짜리 짐을 후륜 축 디퍼런셜 위에 딱 위에 탁 무게중심 잡아가지고 딱 고속도로 달리면 굉장히 승차감도 좋고 튀지도 않고 잘 나가거든요. 짐이 없는 것보다 적당한 짐이 있는 게 탄력을 잘 받아가지고 고속도로에서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디젤이 엔진이, 화물차 엔진이 바로 밑에 있는데도 생각보다 꽤 괜찮습니다. 이게 일반 SUV보다 더 진동이 많다? 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진동과 소음이 굉장히 억제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지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앞서 저희가 차량 엔진 파워트레인 컨디션을 살펴보았듯이 상태 좋았거든요. 그래서 더블캡 오토에 이렇게 주행거리 적은 차가 별로 없었고, 또 생각보다 좀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예상보다는 좋습니다. 차가 내용도 좋고요, 차도 깨끗하고. 비가 와서 다소 좀 아쉽긴 한데, 여기는 지금 창원대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내비게이션이나 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근데 아는 길이라, 창원 바로 옆에 저기 산이 보이는 산 넘어가면 저희 집인 김해 장유가 나오고, 거기서 또 고속도로 쭉 내려가면 부산입니다. 고객님은 부산에 계세요. 그래서 부산 북구 화명동 소재에 있는 현장으로 차를 제가 배달해 드리는 거거든요. 오전에 아까 올 때는 막 비가 엄청 쏟아지더니 지금은 조금 비가 그쳤네요. 화물차라고 해서 승차감이 많이 나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좋고 탈만하네요. 탈만합니다. 이러니까 고객님들이 요즘에 오토를 찾으시는구나. 수동, 그쵸. 여기 수동 차면, 제가 예전에 포터도 많이, 아버님 지금도 수동 타시지만, 이 운동화, 신발 좀 미끄러운 거 타면, 클러치가 막 미끄러져가지고 막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기어비가 짧아가지고 1단 넣었다가 바로 2단, 2단 넣었다가 바로 3단, 4단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바쁩니다. 손발이 바쁜데 일단 이 정도 되면 오토매틱을 안 살 이유는 없겠네요. 네, 이제 창원 터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비가 잠깐 소강 상태네요. 차 편하고 좋습니다. 상태도 좋고요. 하체 상태도 좋고, 차 잡소리도 안 나고, 그 다음 직진성도 좋고, 제동도 뭐 특별한 특이점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드럼 브레이크는 안에 드럼 슈, 그 디스크, 드럼, 그러니까 안에 이제 원통형을 밀어주는 슈가 있는데, 피스톤이 있는데, 그게 좀 고착이 돼가지고, 브레이크가 안 들거나, 혹은 너무 제동 성능이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현상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르막에서 기어비도 참 적절하네요. 적당히 최대 RPM 구간을 사용해 가지고 차도 잘 치고 나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연비는 어떨지 모르겠다. 이게 연비가 더 나쁠 것 같지도 않네요. 이게 이제 회전수 쓰는 거 보면 수동기어는 RPM을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연비가 이렇게 그렇게 썩 잘 나오지 않는데 오토매틱이 오히려 연비가 더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부하 환경에서는 말이죠. 차가 약간 좀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아무래도 차가 이게 좀 세워져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비가 많은 장마철에 이제 주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차가 이제 정상적인 열 에너지를 내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어요. 차도 좀 더 부드러워지고 있고. 다시 창원터널을 지나니까 비가 내립니다.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 보자. 엔진 브레이크 적극적으로 쓰네요. 왜냐하면 이게 화물차들에서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중량을 싣고 내리막을 쭉 내려가면 이 물리 브레이크만으로는 제동에 이제 열포화가 생기기 때문에 금방 이제 제동력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적당히 이제 내리막에서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하게 이제 써줍니다. 그런 거 좋은 것 같고, 차가 더블캡 같은 경우는 사실 중량짐을 많이 못 실죠. 거의 이제 더블캡은 무거운 물건을 싣고 다닌다기보다는 어떻게 공사로 다니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컨 같은 거, 설비, 그 다음에 건설 관련 이렇게 공사로 다니는 분들이 관련 공구나 장비들을 싣고 많이 다니는 편이죠. 반면 1톤 화물차는 조금 이제 말 그대로 적재 위주의 그런 운행 환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희 아버님께서 공장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보면 자주 그런 환경을 많이 접해 왔거든요. 어릴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좀 약간 그런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중량에 대한 부피가 좀 짐에 대한 부피가 작아지거나 혹은 차의 주행거리 자체가 많아지면 보통 이제 코란도 스포츠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타시죠. 정말 공구만 많이 싣고 다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제한된 짐 싣고 다니는 분들은 좀 더 운전이 편한 승차감이 좋은 코란도 스포츠를 많이 타시죠. 저희는 북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3m. 오케이. 저기 보이는 좌측편이 치킴의 장유입니다. 치킴의 장유는 저희 집이죠. 이쪽으로 가면 북부산입니다. 부산시 북구로 가는 차짐 탁송지가 부산시 북구 화명동이거든요.
아이고, 확실히 화물차 코너는 힘들다. 네, 화물차 가지고 무리한 코너를 시도하면 안 될 듯 합니다. 이 차도 화물차니까 주행차로인 2차로로 주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가 90에서 100km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 차 직진성 좋습니다. 핸들 쏠리는 것도 없고, 그 다음에 90km 보자. 100km의 RPM이 2300 이렇게 되네요. 2250. 네, 그럼 확실히 이렇게 되면 장거리 주행 연비는 오토매틱 쪽이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오토매틱 효율성도 좋고, 뭐 견인력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똑같다. 네, 똑같은 차네요. 네, 북부산 IC에 도착했습니다. 뭐 지금 시간은 1시 40분 정도 됐고요. 차 너무 좋다. 차는 너무 좋습니다. 와, 1단 기어비가 굉장히 짧아서, 뭐 당연히 그렇겠죠. 화물차니까, 오토라도 굉장히 짧아서 발진이 아주 시원합니다. 저기 건너 보이는 곳이 부산 북구 화명동입니다. 제가 갈 곳도 저기 북구 화명동이고요. 네, 지금 뭐 시속 100km에서도 아주 안정적이고 또 정숙하고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밑에서 들려오는, 예전에 그 차들은 열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요. 엔진 열. 근데 얘는 뭐 요즘 워낙 에어컨 성능이 좋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거 전혀 없네요. 뭐 이쯤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고객님께서는 앞전에 이제 저한테 이제 의뢰를 한번 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맡겨주셨는데 또 믿고 그래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크게 흠잡을 때 거의 흠잡을 데가 없는 차 같은데,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차가 잘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저하고 고객님의 이제 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운때가 잘 맞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역시 이제 고객님의 운이 더 커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건 상용차이고 돈 버는 차인 만큼 이 차로 앞으로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이겠죠. 건강하고 행복한 일상을 항상 이 차와 함께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47,000km니까 앞으로 10만, 20만, 30만 더 타셔도 될 안전한 차량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부산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초입에서 인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이 좋아요. 그러면 나름 좀 색다른 포터 구매 후기를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고객님이 요청하신 곳으로 딜리버리를 완료했습니다. 차 너무 좋습니다. 정말 편하구나. 이러니까 오토를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요즘에는 이제 전기차까지 나오는 시대니까 참 세상이 참 급변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미래의 기술도 기대가 되고요. 아무튼 잘 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